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함양원학원에서 경기호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이경민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경기호구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숙명여고 설명회를 같이 오셨으니까 숙명여고 그리고 이제 타학교 대비 경기호구만의 좀 차이점, 그리고 경기여고의 시그니처 문제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기여고가 이 동네 여고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요, 바로 유일한 공립학교라는 점이에요. 공립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바뀌시면 시험 유형이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도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비교해 보시라고 2024년이랑 2025년의 시험 출제 범위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일단 2024년을 보시면요. 2024년은 객관식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진 시험이었는데 2025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이제 2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객관식 100점으로 이루어진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 객관식 100점이 좋은 게 아닌 게 경기여고가 이번 1학년은 서술형이 없는 대신에 서술형을 수행평가로 대체를 하십니다. 시험의 비중이 40%고요. 수행의 비중이 60%예요. 수행을 정말 잘 챙겨야 하지만 시험도 잘 보고 수행까지 잘 챙겨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경기여고는 수행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초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험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여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주가가 들어갔고 부교재가 원래는 경기여고가 고1 학생들은 고2 모의고사가 부교재가 들어가고 고2는 고3 난이도의 부교재를 쓰시는데 작년은 고1 학생들이 고1 부교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고1 모의고사 부교재 한 21개에서 30개 정도, 모의고사 19개 정도에서 한 평균 40개에서 45개 정도가 들어갔었고요. 모의고사가 안 들어간 시험에는 이제 경기여고만의 특징인데 영어 뉴스, 테드가 들어가요. 이거는 경기여고만 들어가는 건데요. 영어 뉴스가 들어가면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영어 뉴스에는 이제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어휘들이 나오고 특히 테드 같은 경우에는 강연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조금 관용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만 공부한 친구들은 영어 뉴스 테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경기여고의 시그니처 유형 중에 하나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고난도 추론 문제예요. 영어 뉴스랑 테드에서 추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애들이 정말 환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뉴스가 테드가 또 경기여고만의 시그니처 특징이다. 그래서 이렇게 2024년에 범위가 좀 많았는데 2025년 1학기 중간고사의 범위가 굉장히 적었어요. 이 동네에서 경기여고가 가장 적었습니다. 올리포스가 고2 모의고사로 다시 돌아왔는데 17개 지문만 시험 범위였고요. 그리고 영어 뉴스 안 들어가고 테드 하나, 영어 대본 하나가 들어갔는데 영어 대본은 A4 용지의 반 정도 분량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적었죠. 테드도 경기여고답지 않게 너무 쉬웠어요. 거의 이야기였거든요. 그 시험 범위가 되게 적고 너무 쉽고 객관식이 100점이라서 애들이 이 시험 좀 볼만하지 않을까 했는데 1등급 컷 아까 보셨겠지만 90점이에요. 전혀 시험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여고는 시험 유형이 매번 바뀌고 범위가 줄고 범위가 쉬울 때도 있지만 시험은 언제나 항상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지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요. 자, 이게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글씨가 경기여고 시그니처 고난도 추론 문제예요. 32문제 중에 16문제가 고난도 추론 문제고요. 고난도 추론 문제 중에서도 이제 파란 글씨 보이시죠? 모두 고르시오. 경기여고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16문제 중에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무려 6문제입니다, 어머님들. 난이도가 있어요. 그리고 숙명여고와의 차이점이라고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바로 어법 문제예요. 경기여고는 어법 문제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고에서 경기여고가 어법의 비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2025년 중간고사에는 딱 2문제 출제가 됐는데 난이도도 쉬웠습니다. 그냥 기본 어법 실력만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면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는데 대신에 공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어법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법 비중이 좀 낮은 학교기는 하지만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제 어법 문제 비중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 대신에 평균적으로는 어법보다는 좀 추론이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추론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경기여고의 시험 특징이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이고 법이 두 문제밖에 없지만 고난도 추론 문제 비중이 50%의 모두 고르시오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운 건데 이 난이도 상인 이유가 바로 이제 고난도 추론 문제이기 때문인데 자,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시험 문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올해의 시험 문제예요. 자, 1학기 중간고사를 바로 가지고 왔는데 자, 추론 문제가 어려운 건 크게 보기가 길고요. 외부 지문이 등장하고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 어렵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보기가 기본 두세 줄이고요. 여기서 더 길어지면 4줄, 5줄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한 지문보다 보기가 더 길어지는 현상이 경구역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28번, 29번 같이 묶여있는 문제인데 이 위에 있는 지문이 우리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던 지문이고 아래에 있는 건 외부 지문이에요. 시험 볼 때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경기여고는 공부했던 지문에 비슷한 내용의 외부 지문을 끌어다가 종합 추론 문제를 이렇게 내십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 지문을 달달달달 외우고 가도 외부 지문 해석 못하면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여고는 그날 시험 당일에 외부 지문을 해석하고 빠르게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고 가는 시험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보기 단어인데요. 자, 27번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밑줄 친 단어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어가 겉보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이뮨 투, 서브젝트 투. 우리 학생들이 딱 보기에 나 이거 아는데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뮨을 면역력만 알아요. 서브젝트도 주제, 피실험자 이런 것만 알아. 근데 여기서 이뮨 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서브젝트 투는 거꾸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단어의 피상적인 뜻 하나만 외우면 경기여고에서는 보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가 유독 이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뜻을 하나만이 아니고 다이어를 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이어를 외워서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도대체 몇 번째 뜻으로 쓰였는지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기여고는 이제 쟁점은 보기도 길고 외부 지문도 나오고 단어도 어렵기 때문에 기본 단어 실력이랑 독해 실력이 없으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본문을 외우는 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경기여고 추론 문제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자, 아까까지 2024년까지는 특징이고 2025년의 특징은요. 자, 이제 여기 19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냥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고르면 이런 문제인데 사실상 주제 문제예요. 근데 보기 보이시죠, 어머님들? 보기가 4줄, 5줄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경기여고는 이제 주제 문제조차도 주제를 빙자한 추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지문은 지문이 좀 어렵기도 했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제 문제조차 무시할 수 없는 학교다. 추론 문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 확장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밑줄 친 부분에 이제 함축적 의미를 알고 있니? 근데 이 함축적 의미를 다른 예시에도 네가 적용할 수 있니?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밑줄의 정확한 의미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려면 또다시 거의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의 문제는 올해 처음 등장한 유형이에요. 선생님이 바뀌셨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너무 긴장을 하셨는지 학생들 앞에서 너네 너무 잘한다며 내가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뭘 추가로 줬냐면 시험 범위가 너무 없어갖고 이 죽음에 대한 격언, 속담 이거를 프린트로 그냥 살짝 나눠주셨어요. 왠지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이 참고해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이 격언을 외부 지문을 시험에 던져준 다음에 야 너네 이거 읽고 이 격언이랑 어울리는 걸 잘 찾을 수 있겠어? 이런 식의 좀 새로운 문제도 출제가 됐다. 그래서 경기여고는 어떻게 시험 스타일이 2026년 또 바뀔지도 모른다. 근데 추론 문제가 강세일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추론 문제의 특징인데요. 보통 다른 학교는 그냥 이 글을 공부를 했을 때 큰 주제 그리고 전체 그리고 논리 구조만 알고 있으면 웬만큼 일치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경기여고는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말 세세하게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은 그나마 좀 평이한 수준이에요. 문장 하나를 주고 함축적 의미 보기가 길만 하지만 풀만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1번에 있는 거 보시면 문장 5개의 단위수를 줬어요. 문장마다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 그래서 경기어구는 글 전체 흐름도 중요하지만 문장마다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이제 시험 기간에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보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시험 범위에 그 A4 용지 반쪽짜리의 대화문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대본이에요. 그 대본 전체가 요겁니다. 근데 이 대본이 보시면 뭐 없어요. 내용이 없어. 그냥 너 누구 도와준 적 있어? 아니 없어. 다시 생각해봐. 아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 대화 행간에 숨어있는 문제를 묻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그냥 대화문 해석할 수 있어. 됐어. 나 공부 다 했어. 넘어가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경기어구는 학원을 다니면서 이 대화문의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분석해야 되고 시험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추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객관식이고 시험 범위가 적더라도 절대 쉬워질 수 없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건 2025년 객관식이었고요. 제가 이제 2024년이 정말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학기 중간 1등급 컷이 70점대 후반이고 평균이 40점대였습니다. 왜냐면요, 50분에 시험이 37문제였고 객관식이 이제 27문제, 서술형이 7문제인데 7문제가 아니고 거의 10문제예요. 왜냐면 1번을 1-1, 1-1 쪼개놓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50분에 거의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보셨죠? 추론 문제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머리를 써갖고 21번부터 27번에 추론 문제를 어다다다다다다 몰아놓으신 거예요. 서술형은 그 뒤에 있거든요. 추론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아까 보여드린 문제도 있지만 추론 문제가 2024년에 개수 고르기로 나왔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왼쪽은 그나마 개수 고르기 중에 좀 평이한 편이에요. 왜냐면 보기가 짧으니까 할만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이 문제인데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객관식 문제였는데요. 빨간 글씨는 뭐냐면요. 선생님이 추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우리 학생들이 공부한 건 검은 색깔 글씨인데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임의로 내고 중간중간에 구석구석에 넣으셨어. 그리고 보기를 보시면 1, 2, 3, 4, 5번이 아니고 A부터 I까지 있어요. 이걸 다 읽고 외부 지문 뭐가 들어갔는지도 파악하고 아 너무 긴데 해석도 해야 되고 개수도 골라야 돼요. 이거 뒤에 아직 서술형이 10문제나 남아있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평균이 40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애들이 서술형을 못 풀어요. 여기까지 풀면 시간이 벌써 45분이에요. 서술형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경기어구에서 서술형이 부월하면 이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시험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술형이 부월하면 추론 문제가요 주관식에 나옵니다. 어머님들. 이거는 다른 어느 학교에도 없는 문제인데 보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이게 영어 뉴스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영어 뉴스 지문이고요. 이거는 다 보기예요. 어머님들. 이게 시험지 한 장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시험지 한쪽에는 지문이 나와 있고 한쪽에는 보기만 나와 있어요. 이게 한 문제예요. 한 장이. 그래서 여기서 알맞은 것을 있는 데를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 문제입니다. 이건 찍지도 못합니다. 추론 문제가 서술형이 나오면 이렇게까지 부월할 수 있다는 거는 꼭 알고 계시라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서술형이 만약에 부활을 하면 2026년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2024년에 서술형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경기어구의 서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경기어구 시험지는 어머니들 한국말 해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해석을 주고 영작하는 문제는 경기어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보시면 빈칸만 뻥뻥뻥뻥 뚫어져 있고 한국말이 없어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왼쪽은 이제 단어를 쓰는 건데 이 정도는 그냥 본문 좀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거는 마치 단어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들어갈 건 한 단어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한 단어도 있지만 두 단어, 세 단어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구를 외우는 거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오른쪽인데 경기어구의 특징은 빈칸을 뻥 뚫어놓은 다음에 단어를 한 2개쯤 줘요. 단어를 2개를 주고 여기 들어갈 걸 네가 이 단어를 사용해서 10개에서 6개에서 10단어로 늘려서 써봐. 요게 한 문제고 그 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도 단어를 던져놓고 이번엔 7개에서 9개를 써봐. 사실상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령 암기가 안 되더라도 서술형 기본기가 없으면 이 서술형에서는 경기어구는 부분 점수도 없거든요.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어구의 서술형은 크게 이렇게 빈칸 채우기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술형의 특징이 요약문 쓰기인데 요거 보이시죠? 요약문인데 밑줄을 그냥 줬어요. 단어를 5개를 던져주고 이거를 가지고 22개에서 25개의 요약문을 서술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냐면요. 모의고사 40번 문제 혹시 아실까요? 40번을 보시면 아래 요약문이 있잖아요. 그걸 사실 외워라 문제였어요. 그걸 똑같이 쓰면 맞았어요. 대신에 그거를 안 해왔던 친구들은 기본 서술형 실력으로 단어 개수 맞춰서 써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2024년에만 처음 등장한 문제인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한번 보시라고 가지고 와봤고 경기여고의 평균적인 요약문은 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약문도 아까 빈칸 추론이랑 동일합니다. 보통 타학교 같은 경우에는 빈칸 하나를 뚫어놓으면 본문에서 찾아다가 한 단어만 그냥 넣으면 되는데 경기여고는 여기 빈칸에다가 또 단어를 줘요. 2개를 주고 6개에서 7개를 써. 이렇게 문장을 써야 되는 요약문이 좀 경기여고만의 시그니처 특성이다. 그래서 서술형이 없는 객관식 추론 문제가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제가 어법 문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경기여고가 어법 비중이 있긴 하지만 제가 2024년은 좀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의 어법 문제는 좀 순경여고 스타일로 나왔어요. 밑줄도 문장 단위고 보시면 개수 고르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요거는 2024년만의 특징이고 평소에는 문법 문제는 한 2개에서 3문제 조금 난이도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 근데 어법이 부활하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여고에 제가 2026년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물론 이제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4번 시험 유형이 매번 변합니다. 똑같은 선생님이 1학년을 계속 맡으시면 올해와 비슷한 기조 유지가 되시겠지만 선생님이 바뀌시면 시험 문제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일단 1번 고난도 추론 문제가 매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도 추론 문제의 강세는 계속 될 것이고요. 추론 문제에서 이제 1, 2등급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술형이 부활 가능성이요. 경기여고가 단 한 번도 1학년에 서술형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서술형이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은 좀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선생님에 따라서는 좀 어법을 강조하고 싶은 선생님은 어법 유형이 좀 강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그해 선생님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경기여고 이제 학생은 아까 추론 문제 보셨죠? 경기여고는 정말 문법은 좀 부족하더라도 나는 여고를 가고 싶다. 대신에 나는 문법은 부족하지만 단어랑 독해에 자신이 있다. 나는 좀 영어감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경기여고 오시면 정말 잘 맞으실 거예요. 영어 좀 독해랑 단어가 기본적으로 탄탄한 친구들은 공부 좀 설렁설렁 해도 추론 문제 잘 풀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점수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단어가 정말 탄탄해야 돼요. 보기랑 외부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정말 탄탄해야 되고요. 경기여고도 숙명여고랑 비슷하게 국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또 유일하게 경기 과고라 그래서 또 과학이 또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여고는 국어는 전통적으로 어려웠고 올해만 유일하게 과학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문과 성향의 학생들을 예전부터 추천을 해드렸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형이 부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술형 기본기는 좀 지금부터 다져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